이번에는 교류에 대해 교류 회로에서 요점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 회로에서는 우리가 이 주기와 주파수와 파형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주기는 파형이 나온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파수는 1초 동안 나온 파형 수를 의미하고, 파형이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 요게 바로 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 파형이 요게 바로 교류 파형이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 요게 바로 파형입니다. 근데 바로 주기라는 거는 뭐예요? 파형이 나온 시간이라는 겁니다. 파형이 나온 시간, 요걸 바로 주기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난 시간, 변화가 돼서 끝난 시간을 저희가 주기라고 하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이 파형이 몇 번 나왔어가 바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는 T로 표현을 하고요. 주파수는 F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파수, 우리나라 주파수는 몇 헤르츠냐? 60Hz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파수가 60Hz다라는 거는 1초 동안에 파형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60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파형이 한 번 나온 시간이 바로 주기예요.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1초 동안에 나온 주파수 60번분의 2를 해주면은 한 번 나온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 바로 각속도 오메가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로 구합니다. 여기서 T는 주기예요. T는 주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 T는 F분의 1이 되면은, F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F는 T분의 1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T분의 2파인데, T분의 2파인데, 얘가 이것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2파이 F로 바뀐다.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이걸 바꾸니까 2파이 F로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T분의 2파이보다 이 2파이 F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2파이 F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교류에서 이제 다음은 먼저 값들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순식값과 시료값과 평균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순식값은 순간순간 변하는 값을 순식값이라고 하고요. 시료값은 실제 사용하는 값을 시료값이라고 하고요. 평균값은 반주기에 대한 평균을 나눠준 값을
평균값이라고 하고요. 최대값은 순식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식값은 소문자 V나 소문자 I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료값은 대문자 V랑 대문자 I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평균값은 대문자 V의 A, 에버리지의 A, 평균의 에버리지, 이거의 A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류에도 에버리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전압 V의 맥시멈, 맥스의 M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류로 표현했을 때도 전류의 맥시멈, M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요게 바로 순식값, 시료값, 평균값, 최대값이고요. 여기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바로 순식값입니다. 순식값 V는 Vm sin 오메가 T다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전류로 표현했을 때는 전류 I의 순식값은 Im sin 오메가 T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값들, 왜 제가 시료값하고 평균값은 안 하냐? 기능사일 때는 시료값과 평균값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는 이 시료값, 평균값을 더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할 건데, 그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그거보다는 일단 이 순식값, 요거서는 순식값이라는 값만 기억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시료값과 평균값이 왜 제가 좀 미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료값과 평균값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시료값과 평균값을 조금 미뤘죠. 왜 미뤘냐면은 산업기사에서는 우리가 파형이 좀 여러 개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연파라는 파형이 나올 건데, 이 정연파는 바로 요게 정연파가 됩니다. 요 그림이 이제 정연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연반파가 있어요. 정연반파는요, 이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만 있는 거. 요게 이제 정연반파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구형파예요. 구형파는 얘가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요. 파형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고 네모나게 가고, 요게 이제 바로 구형파입니다. 그러면 구형반파는 어떻게 돼요? 네 번째가 구형반파인데, 구형반파는 마찬가지로 얘가 반만 있는 거예요. 반만. 요렇게 반만 있으면은 이게 구형반파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삼각파예요. 삼각파는 다른 말로 톱니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파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면은 이게 바로 삼각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정연파, 정연반파, 구형반파, 삼각파 또는 톱니파에 대해서 시료값과 평균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파형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료값과 평균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연파, 정연반파, 구형파, 구형반파, 삼각파, 톱니파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줘야 될 거는 바로 시료값, 그 다음이 평균값. 먼저 요 두 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연파의 시료값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정연파는 왜 기능사에도 다뤘기 때문에 정연파의 시료값은 알고 있는데, 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
m이다 라는 이러한 정연파학의 시료값을 먼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반파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반파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뭐로 갈 거냐면은 구형파로 갈 거예요. 구형파의 시료값은요 V m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각파는요. 삼각파는 루트 3분의 VM이다. 요거를 먼저 이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정연파, 구연파, 구형 반파로 기준을 잡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거냐? 반파는요, 시효값일 때는 무조건 루트 2분의 1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루트 2분의 1배 차이예요. 시료값에. 정연파에 루트 2분의 1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구형파도 마찬가지 루트 2분의 1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배로 차이가 나니까 정연반파일 때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연반파는 2분의 VM 요게 되는 겁니다. 루트 2분의 1배 차이가 나니까요. 마찬가지 구형파와 구형반파도 몇 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배 차이 난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VM 요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또 여기서 이제 뭘 먼저 할 거냐? 이렇게 그래서 시료값은 반파일 때는 정연파와 구형파의 루트 2분의 1배 차이가 나.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도 정연파, 구연파, 삼각파를 먼저 기억을 할 거예요. 정연파는 파이분의 2VM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구형파일 때의 평균값은 똑같이 그냥 VM이에요. 그래서 VM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파 톱니파는 2분의 VM이 됩니다. 요렇게 삼각파는 2분의 VM까지 요렇게 먼저 기억을 해줄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정연파와 정연반파, 구형파에서 구형반파를 또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얘들은 뭘 해주냐면요. 2분의 1배 차이가 난다를 해줄 거예요. 그럼 2분의 1배 차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파이분의 2VM을 해주면은 정연반파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2하고 2 약분되니까 뭐가 돼요? 정연반파는 평균값의 정연반파는 파이분의 2VM이 되더라. 요게 됩니다. 파이분의 VM. 그 다음에 구형파도 마찬가지 2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VM이 되더라. 요렇게 시료값과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또 여기서 뭐가 두 개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뭐가 나와줘야 되냐? 바로 파고율이라는 것과 파형률이라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제 파고율과 파형률인데요. 이 파고율을 먼저 구하는 식을 보시면은 먼저 저희가 파고율을 먼저 쓸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파형률을 그 다음 그 밑에다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네 가지 값 배웠죠. 순식값, 시료값, 최대값, 평균값 네 가지 값을 배웠는데 순식값 제하고 제일 큰 값부터 먼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은 최대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최대값을 먼저 넣을 거고 그 다음이 시료값이라서 시료값을 넣을 거고
그 다음 평균값이 제일 작으니까 평균값을 제일 밑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됐어요. 분만해주면 돼요.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파용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 파고율 실효값분의 평균 최대값 해주면 된대요. 그러면 실효값은 뭐예요? 루트 2분의 VM 요거분의 VM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파고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연반파의 파고율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실효값분의 최대값. 그러면 실효값은 2분의 VM이고 요거 분의 최대값 VM을 해주면은 정연반파의 파고율이 나오는 거고요. 구형파는요, 파고율이 실효값분의 최대값이에요. 실효값 뭐예요? VM이고요. 최대값도 뭐예요? VM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1이네요. 그래서 그냥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구형반파도 똑같습니다. 루트 2분의 VM분의 VM 요거 해주면은 구형반파의 파고율이 나오고요. 마찬가지 삼각파의 실효값 루트 3분의 VM이고 최대값 VM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숫자로 외워주셔도 되고 내가 그 숫자로 외우는 거 왜? 우리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계산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계산기 값을 외우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숫자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 틀을 외우고 나서 우리가 뭐 해주는 게 나아요? 계산기 넣어서 계산하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동대일 때는 그냥 VM은 그냥 뭐로 잡으면 돼요? 1로 잡아놓고 계산하면 편하잖아요. 1로. 그냥 1로 잡고 계산을 해버리셔도 되니까 그렇게 저는 계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파용률입니다. 파용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에요. 그러면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니까 평균값 파이분의 2VM 분의 루트 2분의 VM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는 없어져요, 서로? 뭐하고 뭐는 약분이 되죠? VM하고 VM은 약분이 되죠. 최대값과 최대값. 그래서 이 최대값과 최대값은 약분시켜버리고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 그럼 마찬가지 정연반파도 파이분의 VM 요거분의 2분의 VM 얘를 계산하면 나올 거고요. 구형반파는 어차피 평균값과 실효값이 VM분의 VM이기 때문에 얘는 또 1이겠네요. 구형파는. 그 다음에 구형반파는 2VM 2분의 VM분의 루트 2분의 VM으로 계산하면 될 거고요. 삼각파도 2분의 VM분의 루트 3분의 VM을 써서 계산하면은 파용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율과 파용률은 뭐 숫자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저는 차라리 요 틀을 외워서 계산을 하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값이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된 교재는 아마 다 계산된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계산된 값으로 외우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저는 이러한 그냥 공식으로 조금 외우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류 전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력은요, 피상 전력이 있고 유효 전력이 있고
무효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상전력에서도 뭐로 나눠지냐면요. 우리가 교류회로도 직렬회로가 있었고 병렬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렬회로와 병렬회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회로와 병렬회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우리 피상전력은 PA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상전력은 PA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병렬회로도 PA로 표현을 합니다. 유효전력은 P로 표현합니다. 무효전력은 PR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직렬회로 거부터 보겠습니다. 직렬회로일 때 피상전력은요, 기본 틀이 VI입니다.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R은 VI 사인 세타로 구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 틀인데 직렬회로일 때는 전압 대신에 전류로만 조금 이용할 거예요. 우리 전력 P는 뭐였어요? V 직류일 때 직류에서 전력 P는 VI가 있었죠. 여기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VI 대신에 I 제곱 R이 있었고 R분의 V 제곱이 있었어요. 근데 이 I 제곱 R을 주로 어디에 쓰냐? 직렬일 때 얘를 써요. R분의 V 제곱일 때를 어디에 쓰냐? 병렬일 때 써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피상전력은 VI잖아요. 근데 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직렬이니까 저 i제곱 r의 틀로 바꿀 거예요. 그럼 i제곱 r의 틀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얘가 i제곱 r이 돼야 되는데 i제곱 r로 나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교류 전력에서 교류의 직렬회로는 r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요? L하고 C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R이 되면 안 되고 뭐로 나와줘야 돼요? 임피던스 Z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임피던스 Z로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류의 제곱에다가 임피던스 Z라 했어요. 근데 얘가 임피던스 Z인데 임피던스 Z는 뭐와 뭐가 합쳐졌어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가 합쳐진 거였어요. XA가. 근데 여기서 R이 바로 뭐냐면요. 유효성분이에요. X가 무효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유효전력은 유효성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I제곱 R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효성분이기 때문에 I제곱 X로 나와주는 거예요. X성분이 무효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직렬회로에서 이거를 또 하나 더 가면은 얘는 그러면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 얘는 이제 우리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V의 제곱에 Z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V의 제곱에 R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똑같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에 X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요게 직렬회로일 때 피상전력을 구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병렬을 보겠습니다. 자, 병렬일 때도 일단 기본 틀은 똑같아요. PA는 VI, P는 VI 코사인 세타, PR은 VI 사인 세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여기서 뭘 써야 된다 했어요, 얘들은? 얘들은 요걸 병렬이니까 R분의 V제곱을 쓴다 했어요. 근데 R분의 V제곱은 아까 우리가 이걸 임피던스화 시키면은 임피던스 V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렬일 때는 얘가 임피던스가 아니고 뭐로 쓴다 했어요? 어드미턴스로 쓴다 했어요. 어드미턴스로 쓰기 때문에 임피던스분의 1분의 V의 제곱은 어드미턴스 V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바뀔 거냐? 어드미턴스 V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 근데 이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G하고 서세턴스 B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성분은 G니까 얘가 G, V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무효니까 서세턴스 B, V의 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요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도 얘를 저런 식으로, 마지막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먼저 일단은 G하고 B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G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V제곱 Y가 될 거고요. 얘는 G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V제곱의 G가 될 거고요. 얘는 G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V제곱 B가 될 겁니다. 요렇게 나와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교류의 전력들이다. 그래서 교류 전력도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기 때문에 걔들을 조금 기억을 해서 어느 상황이냐에 맞춰서 쟤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이제 교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주셔야 된 게 RLC 직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R만의 회로랑 L만의 회로랑 C만의 회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만의 회로는 이렇게 저항만 있는 걸 보고 우리는 R만의 회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교류 전압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교류 전압이 나오는 거. 요게 이제 R만의 회로입니다. 그럼 이제 이 R만의 회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전류 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로 구할 수 있다. 요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전류와 전압의 이상 차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전류와 전압의 이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R만의 회로일 때는 전류와 전압의 이상이 동상이야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만의 회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L만의 회로는요, 이렇게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L만 있는 회로고요. 이 L만의 회로에서도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코일의 저항, 인덕턴스의 저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덕턴스 저항, 이 말은 코일의 저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코일의 저항을 X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XL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 리액턴스 XL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바로 XL은 오메가 L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오메가는 각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아까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죠. 그래서 2파이 FL로도 쓸 수 있어. 이게 바로 코일의 저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저항을 알면은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전류를 구할 건데,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는 그냥 저항일 때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L만의 회로기 때문에 코일의 저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의 저항을 넣으니까 XL분의 V, 이거는 오메가 L분의 V, 이거는 2파이 FL분의 V가 되더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류 구하기였고요. 마지막 L만의 회로에서 세 번째는요,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입니다. 자, 전류와 전압의 이상인데, 마찬가지 보면은 이 전류가 코일이 이렇게 감아져 있기 때문에 전류도 어떻게 돼야 돼요? 뱅글뱅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입니다. 느리다의 다른 말은 뒤진다입니다. 그래서 느리다, 뒤진다.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90도입니다. 그래서 90도만큼 느리다, 90도만큼 뒤진다 라고 나와 줄 거입니다. 여기까지가 L만의 회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만의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만의 회로입니다. C만의 회로는 이렇게 커패시턴스 콘덴서가 이렇게 전화봉과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게 바로 C만의 회로고요. C만의 회로에도 전류를 구하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마찬가지 콘덴서의 저항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콘덴서의 저항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용량 리액턴스 XC라고 하고 있고요. 이 용량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2파이 FC분의 1로 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콘덴서의 저항 XC는 용량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 2파이 FC분의 1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전류 I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전류 I는 XC분의 V로 구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될 거고, 얘는 2파이 FC분의 1분의 V가 된다는 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오메가 CV가 나올 거고, 얘도 얘들을 계산하니까 2파이 FCV가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오메가 CV, 2파이 FC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류와 전압의 이상입니다. 자, 콘덴서 C만의 회로는요, 전류가 껑충 뛰어버리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만의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다의 다른 말은 앞서고 있다, 앞선다도 됩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는 90도였습니다. 그래서 90도만큼 빠르다, 90도만큼 앞선다 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를 알아봤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직렬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